이슈이스타 7일 방송 시작합니다.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무대였죠.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공화당 행사에서의 연설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희망과 용기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 역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이 몰라보게 젊어지고 생기 있어 보였다는 것,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들 공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미래가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빤히 보이는 공화당 바람, 민주당은 가만히 맞고만 있진 않겠죠. 과연 민주당이 4년 동안,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얻은 정권인데 정말 온갖 욕 다 먹고 위험 감수하고 되찾은 권력인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바이든의 추락하는 인기와 함께 그 독한 민주당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고 휘휘 버리고 헐헐 날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슈이스타가 민주당이 마련한 필승 전략을 입수해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공화당의 인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중간 선거까지 찻잔 속의 태풍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의 필승 전략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로 무조건 시간을 끄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이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지난 대선 캠페인 당시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깎아내린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 중도파들이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충성파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주에서 진행되는 선거법 개혁을 막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증명됐듯이 경합주,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미시건, 애리조나, 조지아 등 주에서 흑인과 소수계, 정치 무관심 계층의 투표 참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공화당 지지자가 과반을 넘는 이런 주에서는 평소 정치에 무관심한 계층이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공화당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는 누가 봐도 이상하리만큼 흑인들과 소수계의 투표 참여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무튼 각설하고 의혹투성이인 우편투표와 조기투표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공화당의 선거개혁을 막는 것이 민주당의 필승 전략인 겁니다.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유독 흑인들과 소수계에게는 투표일이 그 몇 달 전부터 아무 때나 원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바보인가요? 왜 남들 다 하는 투표날 투표하지도 못하고 미국 전체가 박터져가며 싸워서 집에서 우편으로 본인 증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책임이고 인내이고 희생이 따른다고 배웠는데 이건 게으름뱅이들을 편하게 투표하도록 편히 다 봐주자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봅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4월을 걸고 자신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투표해주는 흑인들과 소수계 유권자들이 경합주에서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시민단체 소수계 흑인들의 목소리를 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연방정부가 각 주의 선거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법을 위반한다. 그러니까 공화당주, 조지아나 텍사스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것 같으니까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선거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가요? 벌써부터 분노가 솟아오르시지 않나요? 미국은 50개 주들이 연합해 존재하는 연방제 국가인데요. 이걸 무시하고 연방정부가 각 주의 법 제정의 권한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는 꺼리를 주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기심은 헌법조차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플랜은 법원을 장악하라. 바로 이겁니다. 법원의 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을 최대한 임명해 모든 정치적 판결이 진보, 좌파에 유리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대법원은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보수 대법원 판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보수화됐습니다. 하지만 주정부로 넘어가면 이미 민주당 이념으로 대법원이 넘어가 버린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 논란 당시 보셨죠? 이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선거 결과 뒤집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나오지 말란 법은 없는 겁니다. 5번째, 전국적이 아닌 보수적 지역의 개혁 성향의 지방 언론들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한다. 보수 지역의 경제적 성장이 이뤄지면 필연적으로 20대, 30대의 고학력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들을 보수 지역에 자리 잡은 열렬한 민주당원과 지지자들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방 언론의 민주화가 필연적인데요. 언론인으로서 이거 참 절묘하고 위험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6번째 계획은 민주당 성향을 갖는 스타들을 키운다는 겁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의 사회는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스타들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발휘되는 세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듯 좌파 성향의 카리스마 빵빵한 스타들이 비즈니스, 스포츠, 연예, 소셜미디어 모든 분야에서 특정적 위치를 확보하면 그들의 팬들이 좌파화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민주당은 그래서 사회, 문화, 경제 등 전 부문의 인플루언서들이 좌파적 성향을 갖도록 교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획은 전국적으로 시위와 집회를 열어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집회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미국의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민주당 성향의 국민들에게도 경고, 각인시킬 것이며 그들을 다음 선거에 나서도록 하는 카탈리스트,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섬뜩하지 않나요? 특히 마지막 항목, 대규모 시위를 전개해 바이든 정부도 제대로 못한다.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며 민주당원들에게 자각과 성찰, 경고를 날리겠다뇨. 무섭습니다. 그냥 릴렉스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환호하고 시위를 하면서 터벅터벅 길거리 걷기만 하는 공화당원들쯤은 좀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공화당과 우파의 힘이 강해질수록 더 매서운 눈으로 반대편의 움직임과 전략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슈 이스다. 매섭게 미국의 정치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슈 이스다 채널에서 1+1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 웬만한 내용조차 최근에 노란 딱지가 자꾸 붙어서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슈 이스다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광고 영상이 붙는 영상도 덤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셨죠? 1+1이 무슨 뜻인지. 2개를 꼭 시청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후원에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광고 시청도 꼭 원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